이렇게 나쁜 남자만 만나시는 분들은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남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만날 남자는 저런 사람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남들은 저 남자를 보고 애초에 저 사람은 안 된다 하실 만한 분들도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쟤는 이런 면에서 사람을 때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음우체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정신과 전문의가 답해드립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상하게 나쁜 남자만 만나요. 이게 되게 짠한 사연일 것 같은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30 초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나이가 하나하나 먹을수록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친구들은 하나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저는 왜 선택하는 남자마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만 선택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영향일까요? 어릴 적 부모님이 매일 싸우셨고 아빠는 병적으로 바람을 피우셨습니다. 가정에 매우 소홀한 분이었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부모님도 이혼하면서 엄마와 언니, 저 이렇게 살게 됐네요. 그런데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힘들지만 마음은 편했죠. 성인이 된 이후로는 여러 남자를 만났습니다. 다들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폭력적인 남자, 바람피는 남자, 거짓말하는 남자, 착한데 빚이 있는 남자, 돈은 있는데 우울증이 있는 남자, 좋아는 하는데 사귀지는 말자는 남자.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이런 남자들을 선택하는 제가 싫어 이제 연애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걸까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해서 답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다들 하는 말씀이 내 얘기 같아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절반이고요. 절반은 당신의 분위기가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방향 다 어쨌거나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이제 이렇게 나쁜 남자만 만나시는 분들은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은 본인이 이제 남자에 대한 기본 역치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이 말은 쉽게 얘기하자면 남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분이시고 충분히 본인에 맞는 남자를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눈이 정말 저 발 아래에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이분의 사연을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분도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가정에서 본 남자, 가장 오래 본 남자의 모습이 바람피고 폭력적이고 술을 먹게 된다면 내가 만날 남자는 저런 사람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분에게는 남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람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폭력적이지 않으면 된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이것보다는 당연히 더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 애초에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먹을 밥을 결정을 하는데 먹어서 죽지 않는 음식이면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맛있는 걸 먹을 가능성과 맛없는 걸 먹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집에서 평소에 집밥을 잘 얻어 먹으신 분들은 오늘은 그래도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가 기준이 애초에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식당 중에서 괜찮은 곳만 찾아가겠죠. 그럼 이분은 처음에 그분보다는 맛있는 걸 드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이 정말 이상한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나쁜 남자만 내가 만나게 된다고요. 그게 애초에 남자를 선별하는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남들은 저 남자를 보고 애초에 저 사람은 안 된다 하실 만한 분들도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쟤는 이런 면에서 사람을 때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애초에 고려하지 않는 저 밑에 있는 기준을 고려하기 때문이죠. 이제 다른 특징 하나는 사랑과 폭력 그리고 용서 이 세 가지 굴레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집에서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과 폭력이 이상하게 섞여요. 아버지가 폭력을 저지른 뒤에 과자 하나 주거든요. 근데 그걸 사랑으로 느낍니다. 폭력과 사랑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폭력이 없을 때 과자 하나를 주는 것과 폭력이 있을 때 과자 하나를 주는 건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작은 것 하나가 큰 사랑으로 느껴져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사랑의 시작이 폭력이 되기도 하고요.
폭력의 시작이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폭력이 이상하게 섞여요.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제 내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인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주는 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때렸지만 나에게 과자를 줬어. 그럼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거야가 사랑이 됩니다.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집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살려면 어쨌거나 저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야만 돼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면은 나중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연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헤어지면 되는데 헤어지지를 못하고 계속 좋은 면을 본인이 억지로 찾아내게 돼요. 이게 사랑과 폭력, 용서가 한 세트가 돼서 이분은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잘 견딥니다. 그럼 이 안 좋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견디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가 파탄이 날 때까지 유지가 되고 결국엔 피해자는 다시 이분이 되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분의 기준은 더 낮아집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쁜 남자만 만나냐는 결국에는 본인의 기준이 낮은 것, 그리고 이게 본인의 잘못은 아니죠. 경험하에서 남자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신 거니까요. 그래서 연애를 섣불리 시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변에 이성인 친구분들을 좀 만나고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조언을 좀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동성이 보는 동성이 모습과 이성이 보는 동성이 모습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친한 이성 친구를 만들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곁에서 관찰하시고 만나는 분이 생기시면은, 아니면 만날 예정일 분이 생기시면은 꼭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말에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기준이 다를 때 그 기준을 보정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 기준과 자신의 기준을 계속 보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그런 단계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분들을 통해서 기준을 보정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분을 만납니다. 이제 처음에 좋은 분 만날 때도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폭력이라는 게 온도차가 굉장히 큰데 그게 이제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그 시기를 견디시면은 안정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시게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이 분명히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